다음은 이제 엔터 기업들인데요. 조금 분위기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 가보죠. 예. 엔터 기업들 1분기 실적이 다 호조였어요. 보시면은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52억인데 95 YG 잘 나왔고요. JYP 84억인데 138억 잘 나왔고요. SM은 33억이었는데 154억 와 잘 나왔고요. 하이브는 248억인데 217억 좀 못 나왔지만 그래도 뭐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없었는데도 이 정도 나왔으면 기초 체력이 대단하다.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에서 좋았을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요. 사실 이제 그 JYP 같은 경우도 요번에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익이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돌았던 거죠. 근데 이제 호조의 이유를 보면은 이제는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라는 것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깔리는 수익이 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음원, 유튜브 수익이죠. 그 다음에 음반이 생각보다 더 잘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넘사벽이고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어서 이 회사를 가지고 들어오면 숫자들이 다 너무 좀 튀어버려요.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3사만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면은요. YG, SM, JYP 18년 1Q부터 해서 음원 수익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합치면. 물론 21년 1Q에는 지금 그 블랙핑크 유튜브 그 뭐 공연 수익이 잡혀 있어요. 그거 빼고 봐도 뭐 우상향 그림은 똑같아요. 음반 수익도 보시면 들쭉날쭉 뭐 누가 컴백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은 음원 수익이 꾸준히 증가죠. 그 다음에 음반 수익은 거의 뭐 갑자기 이제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음반이 이제 신규로 나오는 게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86번가에서 향후에 어떤 아티스트가 제2의 BTS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구작 판매가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작이라고 하는 거는 나온 지 4개월 이상 된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은 진짜 찐팬들은 처음 3달 사이에 다 사죠.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에는. 근데 4개월 차부터 사는 사람들은 이거 이제 신규로 팬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규로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 해가지고 영상을 봤다가 와 내가 트와이스의 팬이 됐어. 앨범도 한 장 사볼까? 뭐 이런 고객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합쳐놓고 보면 그 구작 판매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이게 JYP, SM, YG, 그 다음 빅히트하고 그 다음에 소스뮤직하고 플레디스 이거 다 합쳤을 때 2021년 1분기에는 지금 NCT가 날라다녀갖고서 무려 236만 장이나 나옵니다. 구작 판매가. 그리고 2분기는 이게 지금 연속성이 있다는 게 2분기 여러분 4월 한 달치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84만 장 나갔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 것까지 잘 팔리고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앨범 판매에서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신규로 K-팝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뭐 JYP 것만 가져왔는데 다른 회사들도 뭐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19년에 58억 했던 게 2020년에는 128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티스트가 컴백하면 물론 영상 한 번 더 봐요. 새로 컴백한 영상 보죠. 그 다음에 다른 뭐 이제 그 옛날 영상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해서 뒤에 것도 조금 더 보죠. 근데 평소에도 은근히 봐요, 이거를. 컴백을 안 해도. 그러니까는 유튜브라든지요. 아니면은 음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구작이 팔리는 저변이 넓어져서 음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에 깔리는 수익이라고 지금 보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요 아티스트가 신작 활동을 할 때만 과거엔 들쭉날쭉 이익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해도 기본적으로 깔리는 수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이 한 단계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보면 특히 SM이 반전을 이뤄냈죠. 사실 SM이 자회사 손실만 없으면요. 기본적으로 깔리는 음원 수익만 거의 한 연간 약 8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자회사가 손실을 하도 내니까 이게 안 보이죠. 근데 이번 1분기는 보니까 자회사 손실이 많이 축소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뭐
적자 내던 게 줄어든 것도 있지만은 흑자를 유의미하게 기록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요 디어유죠. 매출 89억에 영업이익 32억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도 웨이션비 활동하면서 1분기 활동만으로 어떻게 영업이익이 17억이나 났는지는 저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더 잘 나와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모두의 관심은 디어유로 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일단 엔터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뭐야, 디어유는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버블이란 서비스가 있어요. 버블이라는 거 보시면은 1인권 4,500원 내면은 아티스트 한 명하고 이런 식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비스를 끊을 수가 없는 게 내가 구독을 하고서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럴수록 답장 가능한 글자 수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구독을 끊을 수 있을까요? 중독성이 어마어마하겠죠? 내가 중간에 돈이 좀 없어가지고서 한 달에 4,500원이 없어서 뭐 150일 유지하다 끊어버리면 그동안 150자 받아보다가 다시 30자 고객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어유가 지금 1분기에 매출 89억에 영업이익이 32억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점프를 한 거냐 하면 이게 디어유 작년 감사보고서입니다. 그 전년도까지 보시면 매출 17억에 적자가 80억 나던 회사가 작년에 이제 버블 런칭하거든요. 3월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는 영업수익이 130억에 매출액이 영업 손실은 거의 BEP까지 도달을 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기억해두세요. 작년 연간 130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매출이 89억이 나오고 이익이 32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89억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디어유가 진짜 잘 돼가지고 막 100만 넘게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4,500원 고객이 100만이면 한 달에 4,500원이니까는 세 달로 치면 한 달에 그러면 100만 명이 보면 매출이 45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3을 곱하면은 한 130억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매출이 89억이네? 약간 적게 나온 거 아니야? 디어유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디어유가 지금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요. 이게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니까 앱 수수료 30% 내거든요. 그거 빼고 지금 순매출을 인식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반대로 또 마진율은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매출은 뭐 추정을 지금 구독자 수에다가 그냥 아르푸 하면은 맞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높은 마진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그러면은 매출이 들어오면 30%는 앱 수수료 내고, 그럼 70% 남았잖아요. 그죠? 그 70% 남은 게 지금 89억이고 거의 절반 가까이 이익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지금 영업이익률이 35%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은 그 회사, 그러니까 디어유 요 버블에 들어와 있는 회사, 뭐 NCT라고 하면 SM이죠. 그러면은 매출이 예를 들어 100원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앱 수수료 30원 내고, 예상입니다. 70원 남은 것 중에 아마도 기획사에다가 대략 한 절반 35원을 주고, 그 다음에 디어유가 35원을 수취하는 구도로 가지 않겠는가 라는 거고, 그러고서 본인들의 고정비를 조금 이제 그 비용 처리를 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다. 그럼 요걸 반대로 보면 요 매출이 89억인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여러분 90억이라고 합시다. 90억의 매출 중에 요건 앱 수수료 차감된 거니까 기획사한테 절반 준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45억이겠네요. 그죠? 디어유한테 떨어지는 게 이제 45억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익이 32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고정비가 13억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굉장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겠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요 13억으로 회사에는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각종 뭐 부대 비용 뭐 그런 것들 다 내고 있다는 거니까요. 연간으로 치면은 연간 50억 비용 드는 서비스로
매출이 일단 1분기에만 89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어유에서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디어유가 장사 잘 되니까 디어유에다가 디어유 지금 지분율이 71%니까 곱해서 SM 가치에 더해주면 되겠네 라고 하시고 끝을 내세요. 보통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의식 있는 투자자라면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죠. 뭐냐 하면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사에다 준다는 거잖아요. SM이라고 안 주겠어요? 모의사 하지만 줘야 될 거잖아요. SM 아티스트가 하면, 활동을 하면. 요거 어디 가서 확인 가능하시냐면요. 분기보고서 연결 말고요. 그냥 재무제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결로 가면은 이게 연결돼 버려서 거래 내역이 안 뜨거든요. 특수관계자 들어가시면 디어유로부터 27억을 받습니다. SM이. 그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 27억을 받아서 아티스트들하고 나누겠죠. 그쵸? 만 대략 절반 준다 치면은 지금 현재로 봐서 디어유가 요 정도 나오면 SM이 영업이익이 뭐 한 13, 4억 정도가 추가가 된다. 분기별로 매분기. 그거가 약간 히든 이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랫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SM 보고서 요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게 발견 잘 못하시거든요. 연결로 보셔갖고 이게 별도로 보시면 다 보입니다. 예, 자기 그 종속회사도 거래 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기로 보셔야 실제로 디어유로부터 얼마 정도 받는지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SM 투자하신다면 계속 참고해서 분기 보고서 나올 때마다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얘기를 했으니까는 사실 저희 채널에서 플랫폼 얘기 많이 했었죠. 요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SM이 하는 버블에 SM, JYP, FNC, 젤리피시, WM, 플레이엔, 그 다음 브랜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NC가 하는 유니버스에 CJ 카카오 들어와 있고, 빅히트가 하는 위버스, 이제 빅히트, 플레디스, 소스, 엔하이픈, YG, 이타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버블하고 위버스가 다 흑자 전환했어요. 위버스도 이제 작년에 100몇억 냈더라고 영업이익. 1분기엔 적자 전환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는 규모의 경제 효과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크게 봤었을 때는 아직 이제 NC 유니버스는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건 좀 빼고서 두 개 SM하고 빅히트가 지금은 양대인데 합종 연행이 지금 이뤄진 상황이에요. 이제 빅히트, YG, 네이버가 합쳐져서 크게 하나 만든 거죠. 사실 거의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 SM은 JYP, 그다음 FNC, 젤리피시 이거 가지고 드림팀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주요 멤버는 SM 더하기 JYP다. 뭔가 부족해 보이시죠, 그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SM 스튜디오스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SM이 요런 공시를 냈죠, 최근에. SM에서 SM 스튜디오스라는 회사 신설 법인을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 SM의 자회사였던 CNC, 키이스트, 라이프 디자인, 미스틱, 디어유를 다 거기다가 넣겠다. 왜 이런 거를 만드냐라고 했을 때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 음악 사업 집중을 위한 비음악 회사, 음악 사업 계열에서 구조 개편 및 경영 효율화 도모, 비음악 사업을 통한 통합 관리하는 자회사를 신설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 경영의 강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M이 SM 스튜디오스를 100% 가지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스가 CNC 30%, 키이스트 24, 라이프 디자인 29, 디얼 71, 미스틱을 21.4를 가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소문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뇌피셜이나
그냥 뭐 시나리오는 여러 개 써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상상력이라는 건 항상 좋은 거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 빅히트 YG, SM JYP는 어떻게든 그래도 비벼볼만 합니다. 네이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SM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버블이라는 걸로 대박을 치고는 있지만 정말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뭐 아예 회사 설립 자체의 DNA가 그런 뭐랄까요? 플랫폼 기업인 그런 DNA를 가진 그룹은 지금 요 합정 연행에 SM JYP 쪽에는 들어와 있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SM에 대해서 이수만 대표의 지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회사가 뭔가 전략적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희석이 있겠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거를 만든 이유는 물론 이제 앞서 그 공시에 나온 것처럼 효율화를 위해서 또 있겠지만은 SM 스튜디오스에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SM 스튜디오스 지분을 누가 뭐 전략적 투자자가 뭐 20% 가져간다. 그러면은 SM 입장에서는 뭐 요게 80% 되면 그럼 이제 100에 30이었으니까 30% 지분인데 뭐 CNC만 예를 들면요. 80% 되면 38에 24, 24%로 지분율이 소폭 하락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이제 유의적으로 대주주가 되어 있는 거니까는 SM이 직접 희석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혹시나 전략적 투자자 모집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구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사실은 뭐 워낙에나 SM이 사실은 제작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었어요, 그룹이. 그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니주가 일본에서 높은 수익성이 증명이 된 거죠. 사실 활동한 지 몇 개월 됐다고요. 몇 달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요번에 SM 재팬 보시면은 뭐 매출이 80억에 90억에 순이익이 40억인가 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여기에 기여를 니주가 많이 했고 니주가 여기서 이제 일본 매출 40억인 걸로들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죠. 이제 니주가 과연 저기서 하면은 뭐 저기 파트너사도 있고 해가지고서 과연 JYP가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니주의 수익성이 낮을 거야. 근데 이번에 증명됐죠. 니주 수익성이 되게 높구나. 즉 다시 말하면 JYP가 일본에서 니주를 가지고서 니주와 함께 나갈 때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 나갔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러면 향후에 이제 니주가 성장해 나갈 때마다 그게 JYP에 계속해서 높은 수익성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게 유추 가능한 실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트와이스를 볼 때 그런 생각들을 하죠. 뭐 블랙핑크나 다른 이제 그 좀 뭐에 비해 가지고서 서양에서 과연 저 스타일이 먹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았죠. 어떻게 보면 좀 발랄한 이미지나 이런 건 좋지만은 좀 서구에서는 좀 더 이제 또 다른 이미지를 원하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통한다는 게 요번에 좀 나온 거죠. 뭐냐 하면은 요번에 미국 그 리퍼블릭 레코드의 미주 음반 매출 30억이 요번에 잡히면서 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이게 굳이 또 나쁘게 보자면 야 미국에 있는 한국인 산 거 아니야? 뭐 미국에 있는 뭐 그러니까 아시안들만 산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에서 미국 감성의 사람들한테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이제 썰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요 관련된 이제 그 작업은 JYP에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뭐 JYP가 뭐 먼저 뭐 그렇게 손을 내밀었다기보다는 다른 이제 협력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의 K-팝 기업들하고요. 그런 데에서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먼저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그 계약을 주도하신 모 분이 썰로는 핸드폰 그걸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제분이 있는데 그 자제분이 지금 그 자기 자제분의 그 핸드폰 배경화면에 이제 당연히 서양인이겠죠. 근데 거기에 지금 트와이스가 깔려 있다. 그래서 트와이스 너무 좋아한다. 우리 애들이.
그래서 트와이스하고 꼭 계약을 맺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 굳이 이거를 아시안이나 한국이 미국에 있는 대상으로 팔아서 올린 매출이다 라는 식의 말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 기업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공연이 재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뭐 이거를 과거에 뭐 SM, JYP, YG가 뭐 공연 수익이 얼마였는데요. 그거를 보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회사는 공연 매출을 자기네가 풀로 잡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그냥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이익이죠. 수수료 배분 받은 것만 뭐 넣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공연 재개되면 뭐 몇만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티켓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 되고 마진 얼마 나올 것 같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 티켓 프라이스 10만 원인데 뭐 100만 들어올 것 같다. 그럼 매출 1000억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 좀 이제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 점은 아무래도 요번에 지금 NCT 드림이 컴백을 했고 NCT 드림의 지금 선주문 170만 장이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BTS 다음으로 2등으로 지금 앨범 판매가 단일로는 올라간 거고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뭐 100만 장 이상 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차기 아이돌 대장은 누가 될까라고 하면서 그때 요 이제 내용을 다뤘었고 당시에 이제 NCT가 놀랍다. 왜냐면은 NCT가 원래는 구작 판매가 구작이 찐으로 새로운 팬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작년부터 소폭 증가하더니 올해 1분기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요 다음에 바로 컴백할 그 NCT 그게 뭐냐 봤더니 드림이더라. 그럼 NCT 드림은 요번에 또 정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내는 것 중에 뭐 그 포토북 말고 주얼 버전도 내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게 되게 잘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NCT가 다음에 앨범 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EQ가 4월 한 달치만 들어온 건데도요 또 12만 장 구작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NCT의 성장세는 솔직히 지금 굉장히 놀랍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는 뭐 저희가 두말할 나위 없는 거고 상당히 독특한 건 이제 엑소가 16만 장을 찍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는 한 달 만에 16만 장이 팔렸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요건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NCT 말고 기대된 가수 누구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요 두 그룹입니다. 스트레이키즈하고 투바투 BTS 동생 그룹이죠. 요 두 개가 좀 눈에 들어온다. 왜냐면은 지금 구작 판매가 의미 있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4월 달에도 한 달 만에 이만큼 팔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쪽은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숫자가 명확해요. 지금 일단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는 그래가지고서 여기 지금 없네요. 여기 자료가 없는데 제일 최근에 냈었던 정규 앨범 보면 보통 여러분들 정규를 내고 그 다음에는 그 리패키지 앨범을 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아이돌 업계의 국룰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규가 10만 장 팔리면 리팩은 5만 장 팔려. 절반 정도 팔려. 그럼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키즈가 지난번에 정규 낸 거보다 리팩이 더 팔렸어요. 거기서 느낌이 딱 왔던 게 그 사이에 뭔가 팬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거든요. 리팩은 보통 적게 팔려요. 정규보다. 그렇다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40만 장이 단일로 정규랑 리팩이 둘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저희가 리팩에다 곱하기 1을 해주면 다음 정규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그리고 그 뒤에도 지금 계속 구작이 팔리는 걸 보면 스트레이키즈가 다음번에 컴백할 때 생각보다 놀라운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 정도가 엔터 기업에 대한 좀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